네, 2부의 첫 코너는 오늘장 랭킹 5입니다. 지금부터 키워드 놓고 이에 대한 전략 세워볼 텐데요. 네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5위에서 1위까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그 포인트 먼저 정리를 화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진 제약바이오가 5위입니다. 학회 임상 모멘텀 안고 순항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주셨네요. 4위로 꼽아주신 쪽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신경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혜주로서의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4위에 꼽혔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또 한 번 제안하고 나섰죠. 곡물 사료주 3위에 올랐는데요. 들썩이고 있죠. 어떤 모멘텀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저희 리스트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2위에 올려주신 종목은 로봇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팽창되고 있죠. 로봇주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담아보고요. 요즘 폐배터리, 리튬 이쪽 강합니다. 판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판은 어디까지 커졌을까요? 1위에 랭크 해주셨습니다. 저희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에너지난 이 키워드 잡고 움직일 겁니다. 4위에 랭크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저희 4위에 올라온 쪽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볼 건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유가가 뚝 떨어진 상황, 그리고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신재생, 지금 쉬어갈 때마다 담는 게 답일지 궁금합니다. 유가 뚝 떨어지고요. 네. LNG 가격 유럽에서 쭉 빠지니까 아유 이제 됐다. 아유 좀 한시름 놓겠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에너지 쪽에 대한 기존의 뭐 태조 이방원 요즘 다 흔들리고 있죠. 맞아요. 근데 네. 그 균열과 이러한 잡음이 오히려 기회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유럽도 상황을 보게 되면 네. 그러면 LNG를 많이 싸서 지금 현재 재고 한 90%까지 싸놨다. 이제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공급이 안 되면은 딱 2달 반치입니다. 겨울을 못 버티네요. 네, 겨울 딱 버티려고 하는데 아직 추운데 뭐 이런 단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역시나 계속 에너지는 쌓야겠다.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효율적으로 단가 좀 낮고 거기다가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나마 태양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유럽에서도 예상했던 올해 태양광 한 30기가와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날립니다. 그래서 39기가, 38기가까지 늘어나면서 독일 쪽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런 쪽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IRA 법안을 통해서 지금 퍼스트 솔라나 다 회사들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캐파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약간 좀 소외됐을 때 또 네. 지금같이 오히려 여전히 각광받는데 특히 태양광은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계속 이번에 에너지 쪽이 좀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심은 눌린 목대 가져가야 되겠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이끌고 있는 쪽을 공략함이 괜찮을까요? 종목을 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물론 하나솔루션이 제일 좋은데 네. 이제 일단 그를 따라갈 만한 종목으로 성과가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뭐 S에너지나 이쪽도 오늘 좀 장중에는 고점이 나오고 좀 흔들리긴 하겠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변화는 긍정적이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변화 요인들 특히 미국의 수출이 이제 막 확보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자리를 잡네요.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받아봤고요. 저희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핫한 테마, 이걸 이제 테마 이상으로 봐야 될지는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만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쪽이 로봇입니다. 관련 ETF가 출시된다라는 언론사 단독 보도가 있어서 얼마나 더 견조해질 것인지, 그리고 공략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출시 예고, 이 기사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늘 유독 강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몇몇 종목들도 그렇지만 로봇 쪽은 또 꺼질만 하면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꺼지지 않는 불씨가 딱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꺼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로봇 관련주에 그렇죠. 관심이 또 많아지는 상황들인데, 거기다 이제 ETF 출시는 일단 저희가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ETF 출시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금이 들어와서 계속 커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출시보다 이제 9월 말로 예상되어 있는데 자금의 동향들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삼성이 원래 한 8, 9월 달쯤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를 상용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이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서 네. 미국에 직접 진출하겠다. 뭐 FDA 승인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쪽에 허가까지도 한번 받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출시는 늦어졌어도 더 뭔가 변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게 되면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어떤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로봇이 이런 데 쓰이는구나. 네네. 한쪽이 조금 더 눈길이 가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이 더 높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지금같이 좀 흔들려서 또 눌림목 좀 들어왔을 때는 관심을 또 봐야 되지 않나. 특히 지금 장세가 성격이 약간 종목 장세 성격들로 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쪽에서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거의 비슷합니다. 뭐 SPG 말씀드린 적 있고 네. 게다가 또 SFA 같은 경우도 자동화 쪽에서 특히 ETF가 가면 사게 되면 뭘 살까라고 했을 때 좀 중형급 이상 쪽에 덩치가 있는 걸 사겠죠. 그러면 스마트 자동화 이 키워드를 잡고 있는 쪽이 로봇 안에서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까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로봇스러운 무슨 종목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보다 아하. 이런 쪽이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기술력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책을 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1위를 바로 볼까 봐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서요. 포인트를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1위로 대표님이 꼽아주신 쪽은 폐배터리입니다. 자,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 강합니다. 이번 주에 특히 더 이렇게까지 뿜을 줄은 몰랐는데 한 번 더 뿜어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런데 이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묶인 종목들을 보면 폐배터리 이쪽을 재사용 이걸 키워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리튬 이 단어를 키워드로 봐야 됩니까? 다요. 아, 둘 다요. 다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심이 더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주식시장이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관심이 더 높아지고 맞아요. 높아진 관심 따라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모 그룹 쪽이 다 강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신소재도 가요. 예. 네, 화학 이쪽은 약간 일관 체제 어떤 변화를 가져가다 보니까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성일 하이텍, 세비캠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뭐 300%, 400% 맞아요. 다들 이렇게 올라와서 네. 아유 부럽다. 공모할 때 관심 좀 가져볼 걸 이런 생각. 공모 끝나고라도 관심 가져볼 걸. 뭐 이런 대표적인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많이 비싸졌죠. 네. 많이 비싸진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한다는 쪽에 관심은 많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많이 쓰고 이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돌아오는 시기는 보통 8년,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언젠가요? 시기적으로 아직 좀 멀지 않나요? 아직 멀었죠.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한 2025년 가야 이제 한 3조 원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2040년 가면서 뭐 87조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하는 건 맞는데 약간 앞으로의 성장을 미리 땡겨오는. 근데 2차 전지 쪽은 항상 다 좀 비싸게 거래돼도 다 용인해 주는 분위기죠.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뭐 양극재 쪽도 많이 끌어다 썼는데 또 한 번 가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는 종목에 베팅을 좀 안 하기는 왠지 소외되는 듯한 기분? 이건 피할 수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이번에 종목을 끌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IPO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제 IPO하고 한 달 또 3개월 이렇게 되면은 또 보유예수 물량들 나오겠죠. 그럴 때 만약에 출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건 반대고요. 네. 그런 어떤 흔들림 나올 때 그때를 공략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요즘 또 부각을 받는 쪽에서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 이쪽은 또 자회사 제영텍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또 하나 성과를 내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폐배터리 쪽에서 독보적인 장비 쪽에 관심이 높은,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출렁임 나올 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순삭인 것 같습니다. 시간 빠르게 갔는데요. 원픽 네.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크해 주신 포인트 있는 쪽 가운데 어디에서 원픽 선정하셨을까요?
1번은 너무 뻔한 것 같아서 그럼 2번 2번? 쪽에서 아, 네네. 네. 2번 쪽에서 SPG 말씀드렸던 변화 일단 이제 단기 조정 마무리 짓고 변화가 올 시점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로봇용 감속기 쪽에서의 시장 성장성은 좋겠다. 네네. 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15,000원, 500원 정도쯤에서 대응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9,500원대, 손절가는 14,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로봇 섹터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